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으로 신체 검사를 받으신 후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로 구분이 됩니다. 등급자는 경도 장애와 중등도 장애, 고도 장애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가지 등급자와 그 외 기준 미달, 그러니까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참전 유공자 등록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 연령별 현황입니다. 6.25 참전으로 가장 많은 숫자는 90에서 94세로 해서 31,995명이 계시고, 월남 참전자는 가장 많은 숫자가 75세에서 79세 106,605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숫자가 70에서 74세 49,46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연령대 모두 포함하여 월남 참전이 17만 8,897명이 참전 유공자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전 영상 고엽제 후유증 영상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실수인가 하면 이 월남 참전 17만 8,897명만 지금 살아있다고 했는데, 이 숫자에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 그리고 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신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숫자가 아마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이 숫자 더하기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신 분들, 그분들을 더하면 월남 참전자 중에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 후유증 2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고엽제 후유증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5만 17명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의 등급을 받으신 분들 숫자입니다. 그리고 35,805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해서 이렇게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었는지, 또 어떤 많은 숫자가 등급 기준 미달되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 등급별로 구분을 했을 때 등급자 전체 5만 17명 중에서 고도장애 11,140명, 중등도장애 7,988명, 경도장애 3750명, 기타 139명,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5만 17명입니다. 다음은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별로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질병은 19개의 질병이 있는데, 이 19개 중에서 4개의 질병은 올 하반기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됩니다. 제가 먼저 이 설명을 다 해드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질병은 잠시 후에 다시 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엽제 후유의증이신 분들 이 내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가 있는데, 등급자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숫자는 등급 기준 미달자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광 과민성 피부염으로 등급자 163명입니다. 심상성 건선으로 588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1639명입니다. 만성 단마진 850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성습진으로 871명이 등록자로 되어 있고, 중추신경 장애로 2048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뇌경색증 471명입니다. 그런데
등급 기준 미달자는 이보다 약 5배가 많은 2,721명으로 등급 기준 미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발성 신경마비 919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다발성 경화증 10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위축성 신경측색 경화증 56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질환 44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악성 종양입니다. 17,259명이 악성 종양으로 등록되어 있고 간질환 B형과 C형 간염 제외 1,393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28명이 등급자로 되어 있는데 354명은 등급 기준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고혈압 또한 등급자는 13,307명인데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등급 기준 미달자는 등급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2769명입니다. 뇌출혈 945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동맥경화증 10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증 692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고지혈증 425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10배가 넘는 4,956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로 되어 있습니다.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 자그마치 등급자보다도 10배가 훨씬 넘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판정으로 2,469명, 이 종합판정과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 질병이 4개 있을 경우에는 경도장애에 포함되고 경도장애가 3개 있을 경우는 중등도장애, 중등도장애가 2개 있을 경우에는 고도장애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 종합판정과 관련된 영상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종합판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내용으로 해서 506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2,539명은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9가지 고엽제 후유 의증 질병 말고 또 추가로 다른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한 유공자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타로 해서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있으면 우선 보훈처에 등록 신청을 해보고 보훈처에서 이 질병은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숫자가 등급자로 50,017명, 등급 기준 미달자가 35,715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특별한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후유증 등급자와 후유의증 등급자의 중복 인원수 해서 13,584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본인들 몸에 고엽제 후유증 당뇨병과 고엽제 후유의증인 고혈압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혈압으로는 경도장애를 받고 계신 분이 있고 그 다음 당뇨병으로는 6급 이항을 받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6급 이항이 보상금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6급 이항에 관련된 보상금 하나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실질적으로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복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으로만 해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들이 13,584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 4가지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는데 어떤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 내용
제가 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 2월 초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보훈처에서 발표하기를 업무보고에 발표를 했었죠. 올 하반기에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 4가지를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포함을 한다 하면서 그 질병 내용은 다발성 경화증과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이 4가지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포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 해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발성 경화증으로 등급자가 10명이 있었고 등급 기준 미달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방광암, 이 방광암은 악성 종양에 속하는데 그 악성 종양 중에서 방광암으로 별도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내용은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하기를 이 4가지 질병으로 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약 2,800명이라고 그 후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등급자 17,243명 중에서 아마 방광암으로 몇백 명 정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29명, 비전형 파킨슨증으로 해서 2,112명, 이 등급자들 모두 합해서 약 2,800명이라 그러니 이 방광암도 많은 숫자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게 무슨 큰 특별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은 정말로 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어서 고엽제 후유증일 경우에는 고엽제 후유증도 국가유공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공상공경, 전상공경에 포함이 되게 되면 우선 전상수당도 포함이 되고 배우자 수당, 고령수당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큰 거는 본인들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유가족인 배우자에게도 6급부터는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국가보훈부 혜택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 보시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에 고엽제 후유증 질병 4가지가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포함된다는 내용,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국가보훈부에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하라. 그러게 되면 그 서류 준비해서 다시 보훈처에 제출을 하게 되면 아마 신체 검사를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신체 검사 없이 바로 급수가 또 정해지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월남 참전 유공자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의 등급자 내용과 등급 기준 미달자 내용들 그리고 4가지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된다는 그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